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시각을 주실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이틀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등이 좀 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 반등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의 이제 자리입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또 의회에서의 부양책들 그냥 저번에 참 무시무시하게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아직 뭐 둠의 그 고문 아직 살아 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반격은 하긴 할 터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황소가 굉장히 많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도 이렇게 그 동안까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히려 뭐랄까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됐었나요? 금요일 날 저녁? 네,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연준의 무한대 공급을 듣고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회사채마저도 사겠다는 얘기. 네,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닌데 네. 현장의 그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조금 뭐 설명을 좀 해보면 2008년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2008년도는 부동산이 맛이 갔잖아요. CD 뭐냐면 상당히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나갔던 것들이 없어진 건데 일단 대출 나간 거는 대차대조표로 따지면은 자산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자산으로 있었고 네. 그걸 부채로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자산이 없어졌어요.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쪽이 이만큼 비어 있는 거죠. 근데 부채는 남았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메꿔줘야 되니까 돈을 갖다 때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돈을 때려 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준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대차대조표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차대조표가 무너진 게 아니고 앞으로 실물 경기가 꺾이면서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계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아직 통과를 안 했지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 대신 주겠는데 근데 2008년보다 더한 대차대조표의 이쪽의 부채를 갖다 그 자산으로 그냥 때려 붓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차대조표가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연준이 좀 타락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최근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타락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현금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오는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즉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강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땐 뭐가 좋았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뒤쪽 부분에서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죠. 원자재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럼 원자재냐? 그래서 시크리컬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 철강 뭐 이런 거 아니고 화학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언택트가 되면서 지금도 방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가 전부 트래픽 잼에 걸립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화소수를 줄이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당장 증설이 안 되니까. 예, 넷플릭스도 600p로 주던 거 지금 400p로 줄이겠다는 디폴트 값을 줄여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양을 적게 주면서 좀 화질을 낮추겠다는 그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시대의 원자재는 철강, 화학, 석유 이런 게 아니고 반도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표현이 편하게 좀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파월이 미쳤나? 왜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던 사람이 이전보다 더 버냉키보다 더한 카드를 막 쓰는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뭔가 큰 헤게모니로 소위 이제 음모론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달러를 좀 밀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더 남아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도
뭐 하루 삼성전자 샀다고 뭐 안도할 일은 아닌 거죠. 아,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블룸버그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일까지 치솟았어요. 네. 그 10일까지 치솟는데 보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2,200bp가 넘어버려요. 즉 22%가 넘는다는 얘기죠. 금리 스프레드가. 예. 그럼 이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구실채권들이 네. 이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지금 막 줄어들었어요. 예, 10.7 이렇게. 근데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네. 여전히 현금 필요한 회사들은 많습니다. 예. 여전히 에너지 기업들은 휘청휘청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35달러나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구조조정을 하든가 에너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사우디나 그쪽이 합의를 하든가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또 돌려서 근원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면 미국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같이 러시아가 같이 감산을 해주면 누가 좋아요? 계속 증산하고 있는 미국이 좋죠.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감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민간 업자들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우디가 열받을 만도 한 거예요. 그냥 같이 감산하자 했는데 지들은 많이 팔고 우리만 주어 터지고 근데 러시아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동조 안 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근데 이런 사우디가 빈살만이 열받아도 러시아 푸틴한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게 계속 들이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 낮추는 방법이죠. 예. 너희들 같이 죽어보자. 치킨 게임으로 같이 죽어보자.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기업들의 어차피 채권 발행이 많은 기업들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직 고문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확산자들의 숫자는 여전히 증가세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공포의 그 곰이다. 그래서 곰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곰은 언제든지 한 번씩은 반격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았다. 네. 그 근육 주사를 많이 맞아서 힘이 많이 세져 있어서 지난번처럼 그냥 훅 하고 밀리고 자빠지지는 않고 밀렸다가 달라들고 이런 것들이 연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소와 곰의 강세장과 약세장의 힘이 어떻게 보면 더 세졌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를 쫙 해주셨고요. 그럼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할게요. 일단 이 반등이라고 보는 건데 반등의 영역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설정해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위 이런 변화가 있고 나면 시대를 풍미하는 주식들이 나오잖아요. 소위 텐버거 주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주도주의 어떤 변화들 이런 쪽으로 볼 때 좀 미리 당장은 아니더라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뭐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는 이제 반등의 우리가 강도나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하나는 리세션이고 하나는 새로운 성장주가 설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인데요. 반등의 그 흐름들은 리세션의 사이즈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3분기 지금 PMI 나오는 거 보면은 서비스업 PMI는 뚝 떨어져요. 어제 독일의 PMI는 20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3월 달 후반부 그다음에 4월 달은 볼 것도 없이 반토막 이상 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3월 말 기준과 4월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 이상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GDP 성장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세션, 침체라고 얘기하는 분기 GDP 마이너스 이거 가능하겠죠. 1분기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럼 2분기는 확실하죠. 거의 지금 상황이면 4월 달 거의 공백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거의 확실하다. 골드만삭스에는 뭐라 그랬죠? 골드만삭스는 2분기에 25% 마이너스 날 것이고 JP모건은 30% 마이너스 날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능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그것을 얼만큼 무마시켜 줄 것인지가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가 두 번째. 오늘 왜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등을 더 많이 했느냐? 87년 만에 왜 최대치가 올랐느냐? 트럼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이제 자유롭게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누구 마음대로.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된다는 게 누구 아니고, 마음대로 네. 누구 마음대로 4월달 중순에 그게 돼요. 제가 보기엔 어려운데 근데 4월달 그렇죠. 중순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더 후끈 달아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과도하게 오른 거예요. 뭔가 좀 알고 네.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네, 그렇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라서 예. 그 부분에 따라서 침체 넓이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는 2분기 침체까지는 오케이 반영했어요. 네. 2분기 후반과 3분기까지 침체가 이어지면 한번 다시 얻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시고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 그건 뭐 누구도 모르니까 진행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반등할 때 어떤 게 주요 종목이 되느냐? 그것은 어제 장 초반 그리고 지난주 올라왔던 금요일 날 장에서 이미 보여줬고요. 지금 이미 서버 쪽에서의 가격이 안 내려가요. 서버 ODM 업체들이 있어요. 서버를 만들어주는 걸 대신해주는 애들이 사갖고하는 그 가동률이나 이런 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데이터 센터의 서버 쪽은 증설이 지금 기정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래픽을 억지로 트래픽을 다운시키고 있어요. 화질이 안 좋은 영화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일단 첫 번째로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통신주들도 어떻게 뭐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 즉 IT 테크의 원자재들이 되는 주식들이 앞서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걸 제대로 여쭤보려면 한 시간 정도가 필요해서요. 불가능한 얘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곽상준 부지점장이 말씀하신 단어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곰과 황소,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